안녕하십니까.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. 제가 이 타이틀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라는 말을 쓰잖아요. 그만큼 이제 저희 자하연 한의원은 마음병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오세요. 자율신경 때문에 기복으로 힘든 분들, 그리고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감정의 기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매번 마음, 감정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. 사실 감정이라는 거는 무슨 물건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, 이게 실체는 없지만 또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거나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그 감정의 기복도 좀 덜해질 수 있고, 그리고 감정의 기복에서 편해질 수 있는,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정에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으세요? 크게 감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,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. 감정은 뭐에 의해서 바뀌냐면 두 가지 요소로 바뀌거든요. 하나는 상황적인 요소로 바뀌고요. 두 번째는 몸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첫 번째, 상황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.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감정은 가만히 있어요. 약간 회색빛처럼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그 중간의 상태에 있는 게 인간의 그냥 평상시 감정이에요. 거기에 상황이 개입이 됩니다. 내가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고, 이 상황에서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요.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에는 기쁨, 즐거움, 환희 이런 것도 우리가 좋을 때 하는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고요.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떨어졌어. 이 소식을 딱 들으면 원했던 거에 일치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요. 그래서 슬픔, 괴로움, 우울함, 억울함, 화가 남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크게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,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, 이 감정은 상황이라는 요소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. 저도 50년 이상을 살았는데 삶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데 짧게 보면 반반 오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 기억에 남는 거는 나쁜 일만 남아요. 왜냐면 앞으로 또 이런 나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 나쁜 일은 찬성도 하고 대비도 하고 뭔가 교훈도 얻고 이러기 위해서 나쁜 일을 더 많이 생각해요. 좋은 일들은 정말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도 행복하고, 뭔가 합격했던 거, 돈 벌었을 때, 월급 탈 때 이런 기쁨들은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잊어먹게 되죠.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은 내가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뭐냐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걸 최대한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그 감정을 느끼고,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그 감정에서 피할 길이 없거든요. 우리가 강아지가 됐든 애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헤어짐은 다 힘들어요. 근데 그걸 헤어졌는데 거기서 기쁠 수가 없잖아요. 힘들어야 되는데 그 힘든 것은 최소한으로 힘드는 거, 이게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. 최소한으로 힘들려고 할 때 우리가 음악도 듣고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등산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뭔가를 하잖아요. 이걸 하더라도 괴로운 감정은 있어요. 있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최소한으로 힘들어하면서 시간을 들이면 그 시간 속에서 그것도 잊혀지게 되고, 좋은 상황에서 또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인간은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상황적인 요소는 사실 크게 이 방법밖에 뭔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. 삶에서 계속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마주치기 때문에요. 두 번째로 우리 감정에 관여하는 것을
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? 제가 몸이라고 했습니다. 왜 감정을 제가 몸과 이렇게 또 했냐면 몸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더 힘들고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일주일 전에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봤거든요. 근데 얼굴이 조금 안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. 요새 무슨 일 있어? 이러니까 이 친구가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몸이 피곤한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맞아요. 공부도 많이 하고 하면서 몸이 피곤했어요.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 몸에서 면역력 이런 것은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몸에 힘이 충분하고 여유로울 때는 스트레스나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감정의 면역력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게 충분할 때는 조금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덮쳐도 거기서 내가 뭔가 잘 해결을 하고 지혜롭게 그걸 풀어낼 수 있거든요. 근데 몸이 정말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예민하게 몸이 이렇게 힘들어져 있을 때 뭔가 힘든 일 하나가 더 오면 그때 내가 완전 이렇게 뻗어버리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기복을 줄이려면 몸의 상태를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. 그렇지만 몸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요? 충분히 자고 또 영양 있는 음식으로 평소에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취미생활이나 즐거운 일들, TV도 좋고 음악도 좋고 산책도 좋고 이런 거 하나쯤은 내가 이렇게 갖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이런 걸로 즐거움이 이게 잘 충족이 되면 몸의 컨디션은 좋아지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황들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내가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. 잠 같은 경우에는 바쁜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평일 중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런 때 하루 조금 일찍 들어오는 날 일찍 퇴근하시는 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어차피 월요일 날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. 일요일 날 저녁은 약속이나 TV, 영화 이런 거 다 줄이시고 일요일 날 저녁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. 잠 안 주무셔도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그게 휴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틀만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잠이 채워지고 음식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인스턴트 줄이고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영양 있는 것들 좀 챙겨 드시고 또 영양제도 있으면 한두 알 챙겨 드시고 그리고 이런 취미생활이나 즐거운 일들 이게 막 어디 일본 여행 가고 미국 여행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소소한 커피 한 잔이든 차 한 잔이든 이런 걸로 누구 좋은 사람 한번 만나서 수다 떨고 TV 프로도 좋아하는 거 한두 개씩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평소에 잘 이렇게 충전된 상태로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스트레스에서도 내가 잘 그걸 유지하고 덜 힘들게 감정의 기복이 적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감정은 마음이나 이런 걸로 다스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것이 가장 이 감정의 기복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. 사실 저는 음식이나 건강 얘기도 좋지만 이런 마음적인 이야기들, 감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. 그리고 이런 작은 팁들로 또 우리가 감정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고 또 스트레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제가 여유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해서 여러분들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마음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